예. 네, 이번에 공통수학 담당하게 될 박범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낮에는 계속 이제 N수생들 상대로 이제 수능 수업 위주로 했고요. 저녁에는 이제 고등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치메카에서 현재도 이제 공통수학 2를 담당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성적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끝내고요. 이제 넘어가서, 일단 뭐 지금 입시 설명회 시즌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좋은 말씀 듣고 오셨을 거니까, 저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목표는 이제 목표가 한 개예요. 이게 선행반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선행을 오신 이유가 이제 중2, 중3 때 성적을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내신 점수를 1등급 받고, 이제 수능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만점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학생들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지금 수업하는 애도 되게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인데, 그냥 사고력을 키워야 된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죠.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들은 얘기로는 수학 문제는 풀 때 뭐 요렇게도 풀어봐야 되고 저렇게도 풀어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선행을 아마 진행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한 일품 수학? 저기 블랙라벨 정도에서 벽이 와요. 애들이 안 해요. 그죠? 수학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센 B단계 뭐 개념 원리 이런 거 술술 풀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 느끼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들어가면 일단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선행이라는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제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빠른 학생들은 이제 공통수학 1, 2 하고 뭐 대수 미적분 1, 2 끝내고 기하 끝나고 아주 그냥 뭐 올마스터죠. 이거 다 해낸 애들도 있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제 문과적 성향이 있으니까 뭐 대수 미적분 정도까지만 이제 훑어보고, 미적분 2랑 기하는 뭐 수능에 연계도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두고 보자 라고 하고 이쪽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많은 학생들, 한 50%가 이런 학생도 있는데요. 수학이 좀 힘들어요. 수학이 힘드니까 이제 공통수학 1, 2를 했는데, 일단 돌리기는 계속 돌렸어요. 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품 이제 블랙라벨에서 멈춘 거죠. 이제 멈춘 상태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말이나 3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상담을 많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내신 점수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미적분 1, 2를 했다, 기하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시각을 갖고 있냐가 좀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두리뭉실한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 어떻게?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 내신에 대한 이제 특징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학 내신하고, 저도 이제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면, 간극이 없진 않아요. 예, 있어요.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학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매우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편 지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이제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문제를 딱 들어가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한 맥시멈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을 한 100분 정도 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도 풀어봤다가 안 되면 풀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신은 그런 문제가, 이제 뭐 개포 같은 일반적인 학교는 4문제에서, 이제 단대부고나 휘문고 같이 이제 빡센 학교들은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문항이 이제 보면은 딱 3분 정도예요,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풀 줄 아는데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못했다, 너무 아깝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또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게 올해가 좀 두드러진 현상인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내신형 문제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수능 스타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생각하는 훈련 자체가 필요한데 이거 말로만 해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올해랑 작년에 이제 출제했던 단대국어 문제들인데요. 이제 고난도 문제인데요. 이게 최고난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오른쪽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좀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문제는 자세히 보면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치, 내신 수학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네가 블랙라벨은 뭐든 풀어가지고 이런 유형 문제를 연습을 해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자마자 내가 어디서 풀었던 게 기억이 나서 술술 푸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렇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초 풀이, 한 줄 풀이, 이걸 위한 비법 강좌 이런 거 막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실을 통했어요. 이게 조금씩은.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그리고 조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공식을 집어넣는다, 어떤 한 개념을 갖고 온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일단 여기 학생들 얘기 들으면 일단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경우 많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넘어가시면 개포고도 마찬가지. 개포고가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저평가된 학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신 받기에 가장 무난한 학교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왼쪽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오른쪽 보면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고1 학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5월달 중간고사 이게 딱 나왔으면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되게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걸 안 풀고 이제 정말 쉬운 것들을 다 풀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인이 백인 애들은 그냥 이게 한 네 문제 나왔거든요. 네 문제를 다 버리고 그냥 이제 리뷰를 했어요. 다시 복습을 했어요. 이거 했던 부분을 다시 풀어 검사를 했어요. 좋아요, 다 맞았어요. 3등급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휘문고랑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작년부터도 이제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바뀐 지 꽤 됐어요. 보면은 어떤 한 공식을 집어넣거나 뭐 10초 풀이, 한 줄 풀이, 비법 공략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조건을 뽑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을 갖고 와서 공식을 써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문제 풀이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신조차도. 대신 이제 수능하고 차이점은 뭐냐? 수능에서는 시행착오로 2-3번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한 30분, 그러니까 30번, 이제 이번 수능은 이제 28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한 30분 가까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되는데, 얘는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요, 본인이 느껴요, 일단. 한번 딱 시작을 했다가 뭔가 꼬이는 순간 접어요, 그냥. 그러니까 느껴요. 이걸 여기에 손을 더 대면 내가 시험을 정말 망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바로바로 접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배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의 목적은요, 제가 이제 좋은 말로 써놨는데, 개념의 깊은 이해는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읽는 해석 능력이거든요. 리딩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길고 장황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들을 다 뽑아내고 이 조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건들을 뽑아내면 식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공식을 못 쓸까? 이걸 한번 써볼까? 안 되면 이거 쓸까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나오는 공식 한 개만 써야 돼요. 이걸 이제 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시험 때 아마 이제 공식을 2-3개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공식이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빠른 학생들은 2번째까지 해요. 그래서 2번째까지 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걸렸어요, 이 공식이. 그럼 맞아요. 틀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험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진선여고 문제 스타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개포고는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재고를 갔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안 되니까 또 어떤 상황까지 나오냐면, 특히 이제 고3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갑자기 정신론이 나와요. 이제 나는 이제 의지력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제 엄마나 힘낼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중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시험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고득점을 받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딩이 안 된 학생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선여고에서 1등급 받고 있는 학생이에요.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2학년 때쯤 되니까 2등급으로 밀리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시험지만 보더라도 이 학생의 이제 문제점이 저는 보이는 거죠. 연습이 정말 안 됐구나. 왜 이러냐면, 학생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면서 이제 약간 암기형, 유형을 외우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등비수열이네? 그냥 차가 보이네? 그냥, 합이 있네?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보시면 시작이 빨간 줄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면 식이 여기서 요로 넘어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가고, 요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당황한 게 보이는 거죠, 벌써. 그러다 이제 화가 났죠, 지금. 이제 안 풀렸어요. 당연히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등비수열에 대한 공식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썼어요.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얘가 두 번째 이제 시간을 들여서 풀었어요. 이게 파란색인데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이게 웃긴 게 저한테 되게 뿌듯해해요, 이걸. 나는 잘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 등비수열에 이제 합의 공식이 아니라 차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건데, 합의 차이를 써야 되는 건데, 차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요구되는 건 딱 이게 한 줄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저는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또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지를 좀 달고 오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위권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안 보고 이제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답지를 펼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답지가 되게 웃긴 게 수학 답지인데 개념이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개념이 있는 학생이고 없는 학생이고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게 풀어요. 이게 지금 보면. 기니 긴데 빈칸이 딱 시험 문제에 나오면 딱 저렇게 빈칸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풀이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죠. 이게 과연 이게 학생이 1분 30초 내에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단원이 복소수와 실수의 단원이면 복소수가 뭔지 실수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 한 줄 만에 끝난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제가 이제 오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 써보면요.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들이 이제 배열이 이제 시간들이 낭비가 안 돼야 되는데 낭비가 되니까 뒤에 이제 킬러 문제를 이제 충분히 시간을 못 주니까 내가 킬러 문제를 3분 내에 풀어야 된다, 뭐 2분 내에 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저희의 수업의 특징은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의 가장 큰 이제 공통수학하고 이제 수원이죠. 그러니까 대수랑 이제 고2, 고3 수학의 차이인데요. 일단 고1 수학은요.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기준이 이제 뭐 객관적으로 쉽다가 아니라 고2나 고3, 그러니까 수능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어려워요, 거기는. 미적분 뭐 유명하죠, 어려운 걸로. 기하 만만치 않아요. 근데 공통수학 원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생각만 편해요.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야? 라고 하면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기말고사 범위가 어디야? 하면 근해 공식이에요. 판별식이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짧은 범위 내에서 애들을 등급을 갈라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정말 이제 괴이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착오도 봐주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분명히 쌤 B단계는 술술 풀고 있는데 갑자기 일품수학을 들어갔더니 하나도 안 풀려.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품수학, 그러니까 개념원리부터, 그러니까 개념원리나 그 센수학을 풀 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개념원리, 센수학 같은 그런 쉬운 문제들은요, 간단하게 공식, 간단하게 어떤 이제 조건을 주면 거기서 이제 식을 유도해 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선행의 특징상 좀 귀찮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외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그냥 이거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이제 공통수학도 당장 어저께도 수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교에도 제 수업에도 이제 뭐 1등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조차도요. 이제 처음에 책을 딱 저는 이제 주간지로 수업을 나가는데 주간지를 받으면 이제 학생들이 뭐 하위권 애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최상위권 애들은 책을 쫙 펼쳐요. 펼치면서 봐요. 보다가 이제 막히는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럼 뭐 풀지도 않고 하면 쌤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성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최상위권인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유형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안 외운 게 나오면 시험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요새도 이제 특히 올해가 심했는데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변형 문제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당장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만 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도 얘기를 해요.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거 연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새로운 문제가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시간 내에 조건을 뽑아내서 단 하나의 공식만 뽑아내서 문제를 쫙 푸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개념의 이해는 이제 정확한 이해는 못한 학생이 개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개념 이해는 못한 학생이 없어요. 뭐 근해공식 모르는 학생도 없고 유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념을 문제에 녹여내는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부분부터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수업은요, 과도한 계산이라던가 어떤 유형에만 적용되는 비법 공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했던 말이지만 문제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는 이제 훈련을 위주로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하나라고 말을 하면요, 제 교재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반이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학년 구분이 없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통수학 1, 2가 이제 정말 처음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센수학이라도 한 바퀴 돌리고 왔다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이제 갈라놨는데요. 사실 이제 뭐 교재를 보시면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앞부분에 개념이 있고 문제가 3문제 정도 있는데, 쉬운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쉬운 학생들의 맹점이 쉬운 것만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절대로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도 상위권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개념이, 내가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당연히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제 메인 수업인데, 학교에서 다루는 아니면 이제 수능에서까지 다룰 수 있는 이런 최상위권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구성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간고사 직전에 이제 상담을 하면은 나는 이제 어디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단원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 단원이 안 된대요, 한 단원이. 그럼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모르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항식인데 다항식에서 어디를 모르냐면 몰라요. 그냥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렇게 교재를 구성해서 저는 좋은 점이, 학생이 같은 단원이라도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제 한 중상까지 갔구나, 어떤 부분은 상문제에서 멈췄구나, 어떤 부분은 최상까지 됐구나 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판단이 되니까 클리닉이나 과제를 낼 때 학생들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너무 유리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학생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쪽 파트가 안 된다, 내가 이쪽 파트는 좀 잘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 교재 채택, 이런 교재 구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클리닉인데요. 이제 클리닉이 이제 학원들마다 이제 강사쌤들마다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이제 뭐 와서 이제 숙제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 여러 명이 앉아 있다 보니까 개개인의 모든 요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 첫 번째 유형이 막힐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또 다른 유형이 막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닉 시간에는요, 저희가 학생들을 별로 이제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유형들이 이제 달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은 좀 빼고,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조금만 연습을 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누적 오너 노트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표는 이제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PPT가 지금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초반이 이제 수토입니다. 기초반이 수토고요. 심화반이 화목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2시부터 6시고요. 오후 이제 월요일, 금요일 4시부터 6시인데 전부 다 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아이가 올 수 있대. 왜 이게 넓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여러 명이면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창피하거나 수줍은 애들은 질문도 못 하고 갈 때도 있고, 선생님 바쁜데 내가 질문하면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너무 착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도 사실은 다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제 월금이라고는 해놨지만, 그냥 수업이 거의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이 거의 다 있는데 토요일까지 그냥 수업 전에 다 받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오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문제를 풀고, 이제 제가 원하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대1. 얘만을 위해서 최소한 30분 이상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체크하고,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하고,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힘든 점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학생들 맡겨주시면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